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점 찍었던 프랑스 출신의 양발잡이 윙어 유망주인 데지레 두에가 프랑스 클럽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킹슬리 코만과 세르주 그나브리처럼 조금은 저물어가고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주전 윙어로 바이에른 뮌헨 역시 낙점한 이후 영입 경쟁을 펼쳐왔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바이에른이 패배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한 분위기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이후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올림픽 대표 선수로서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해 은메달을 목에 던 데지레 두에는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두에 선수의 영입이 이강인 선수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꿈꾸는 새로운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디 애슬레틱의 컬럼과 더불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올 여름 네 번째 영입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골키퍼 사포노프 영입을 시작으로 최근에 포르투갈의 유망 미드필더 벤피카로부터 주앙 네베스 선수를 거의 6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왼발잡이 센터백 에콰도르 출신 윌리안 파초도 4천만 유로에 영입하면서 벌써 1억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스타드 렌의 데지레 두에가 합류하게 됐는데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해 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주 포지션, 현재 파리에서 주로 맡고 있는 포지션과는 엇갈리는 선수이고, 무엇보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무리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프랑스의 또 다른 유망주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자리를 위협하고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데지레 두에가 사실상 파리 이적을 확정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프랑스의 유력 라디오 방송사이죠, RMC 스포르의 파리 담당 기자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독점 정보라고 소개하면서 데지레 두에가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다. 아직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되고 파리와 렌 사이에 이적료 협의가 남아있지만 원칙적으로 두에의 파리 이적에 대해서 렌 구단과 선수 본인도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인데요. 두에는 최근에 많은 팀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파리 올림픽을 치르는 도중에는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왔고, 스페인에 패배를 당하면서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이 은메달로 파리 올림픽을 마친 이후에 본인의 일정으로 돌아와 휴가 일정으로 돌입하자마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선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파리와 렌의 이적료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곧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도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로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유력한 정통한 기자 플로리안 플라텐베르크 기자도 두에가 바이에른이 아닌 파리 생제르맹으로 합류하는 걸 결정했다, 확정됐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먼저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본인 역시 자체적인 취재, 그리고 바이에른 구단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 관계자들을 취재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까지 앞서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연기 경쟁에서 주도하는 것 같았는데 패배했다, 100% 두에를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한 결과다라면서 두에와 바이에른 뮌헨 디렉터 측에서 많이 전화 통화를 했고 또 여러 설득 작업이 있었지만 결국 놓치게 됐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초 로마노가 브레이킹 속보라고 하면서 데지레 두에가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합류를 결정했다라고 소개하며 히얼 위 고를 띄웠습니다. 히얼 위고 순이나 다른 이전 표현 없이 확정이다, 던딜이다, 발표만 남았다라고까지 소개한 것인데요. 두에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인 나세르 알켈라이피, 스포츠 디렉터인 루이스 캄포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 모두가 원했고 추진했고 결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이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즉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두 팀 간의 각축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토트넘 허스퍼도 두에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특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인 대체자이자 후계자로서 두에 선수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두에 선수를 놓칠 것이 유력해지자 어찌 보면 토트넘은 양민혁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양발을 두루 잘 쓰는 측면의 전천후 자원을 결정한 것이죠. 최근에 이런 손흥민 선수의 양발 득점 능력을 갖춘 윙포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만 갖고 있던 유니크한 면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자란 유럽 내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양발 공격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키프의 로익 탄지 기자는 바이에른 뮌헨에 큰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에가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프랑스 출신의 젊은 유망주들을 많이 영입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최근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즉
프랑스 선수로서 프랑스 국가대표로 성장하면서 또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함께 뛸 수 있는 선수들과 미리 소속팀에서 함께 발을 맞춰가면서 성장하겠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가고 있는 이런 방향성, 본인도 충분히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난 시즌에 바르콜라가 왼쪽 측면에서 꽤 많이 출전을 했고 또 그보다 더 어린 워렌 자이르 에메리 같은 경우는 아예 확고한 주전에 오른쪽 메잘러로 뛰면서 많은 성장을 이뤘고 프랑스 성인 대표팀까지 선발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프랑스 연령별 팀을 거치면서 또 바르콜라, 자이르 에메리와 함께 뛰어왔던 두에다 보니까 이렇게 연령대가 비슷한 선수들이 함께 소속팀에서 뛰면서 소속 클럽팀과 대표팀에서 나란히 같은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데지레 두에는 2005년 6월 3일생으로 최근 19세 생일을 맞이한 선수인데요. 181cm로 탄탄한 체구,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몸싸움에 능한 그런 피지컬을 갖추고 있고, 스타드 렌에는 2022년에 1군 계약을 맺어서 2026년까지 계약이 남아있긴 한데요. 바로 지난해 시즌을 시작하면서 주전자를 꿰찼고 그러면서 연장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남은 계약이 2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현재 시장 가치인 3천만 유로 이상의 금액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제시할 오퍼를 스타드 렌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줬고, 최근에 정말 좋은 유망주를 많이 배출한 스타드 렌이잖아요. 그렇지만 카마빙가를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시킨 부분이라든지 또 우스만 덴벨레를 키웠지만 결국 이적시킨 부분들, 스타드 렌은 굉장히 많은 유망주들을 또 키워내고 있고 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도 대체할 선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두에 선수의 파리 이적을 막지 않은 것입니다. 두에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를 주로 맡고 있지만 오른쪽 측면도 가능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능한데요. 트랜스퍼 마크트의 정보대로 주발은 보스, 양발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17세 대표부터 18세, 19세, 21세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까지 선발이 됐고, 프랑스 성인 대표팀의 부름도 받아서 이미 5차례의 A매치 경과를 소화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최근 정말 각광받고 있는 선수이고,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최고의 왼쪽 윙어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은 선수인데요. 아직도 20살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2021-2022 시즌부터 렌의 1군 팀을 오가면서 성장을 했고, 2022-2023 시즌에는 아예 1군 팀의 자리를 잡아서 프랑스 리그앙 26경기에 출전해 3득점 1도움 그리고 유로파리그 7경기에 출전해서 득점을 올리며 유로파리그 프랑스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아예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리그앙 31경기 4득점 5도움 그리고 쿠프드 프랑스 5경기 1도움까지 전체 공식 경기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됩니다. 이 선수가 주로 왼쪽 윙어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하긴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나 오른쪽 윙어, 게다가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왼쪽 윙백 역할까지 가능할 정도로 피지컬과 체력과 기술과 스피드, 여기에 전술 이해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양발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른발을 더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음바페와 비교될 수 있는 선수다. 결국에는 음바페가 떠난 자리에 새로 떠오르는 음바페의 후계자를 데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분석한 두회의 내용을 보시면 이 선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디 애슬레틱이 두회에 대해 설명한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관심을 잘 알고 있는 스타드 렌의 한 소식통은 이적을 반대할 것이다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이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 직접 나서서 두에의 영입을 위해 노력할 정도로 두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강하게 원한 타깃인데요. 데지레, 열망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두에라는 성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영재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프랑스 단어라고 합니다. 두에에게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디애슬레틱이 설명했는데요. 프랑스 17세 이하 대표팀 당시 유럽 챔피언십을 우승시켰던 멤버인 두에에 대해 당시 17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었던 조제 알코세르 감독은 르 파리지엥, 파리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두에는 기술적으로도 빠르고 파워풀한 완벽한 선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른발과 왼발로 모두 플레이할 수 있고 슈팅과 침투, 돌파, 드리블 등 모든 상황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깨트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온더볼, 발밑에서 공을 가지고 공을 소유한 채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20살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프로 선수로서 좋은 시간을 보내왔고 경기 중에 존재감, 영향력 모두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올해 정말 새로운 수준에 도달한 선수라고 기대했는데요. 알코세르는 2년 전 유럽 17세 이하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당시에는 스타드 렌에서 함께 뛰고 있었던 현재의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 마티스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신동으로 불리는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더불어 두회까지 이 3명의 각기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프랑스의 차세대 스타로서 당시 유럽 챔피언 등극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회 이후 2시즌 동안 리그앙 무대에서 두회는 아주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마티스텔 뿐만이 아니라 우스만 덴벨레, 에두아르도 카마빙가, 샤샤보이 같은 선수들을 배출한 스타드 렌이
낳은 또 한 명의 걸작이라는 기대감이죠. 특히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공을 소유했을 때 힘과 민첩한 발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술력까지 돋보이면서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습니다. 두웨이는 지난 두 시즌 동안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디 애틀레틱이 설명한 대로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공을 다루는 그의 기본적인 능력은 스타드렌에서 무려 12년 동안 아카데미를 거친 그 과정 속에 분명히 발전했는데요. 두웨이는 겨우 5살일 때 스타드렌의 유소년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3살 더 나이가 많은 친형 구엘라가 스타드렌의 9세 이하 팀에 입단하는 것을 보고 축구를 하러 따라갔다가 더 큰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타드렌이 보고 나서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웨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공을 직접 운반하는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11세 이하 팀 당시에는 본인의 볼터치를 제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버지에게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공을 다루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플레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두웨이는 렌의 1군팀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형과 함께 뛰었었는데요. 형 구엘라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촌인 얀 고보, 마크 올리비에 등은 프랑스의 툴루즈, 스페인의 엘덴스에서 뛰는 등 그의 가족 친척이 모두 축구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많은 축구 친척들 중에서도 두웨이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드렌의 1군팀에 들어가자마자 2022년 8월 로리앙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3주 뒤에는 브레스트를 상대로 빠르게 프로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2005년에 태어난 선수들 중에서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한 최초의 선수가 바로 두웨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2달 뒤인 10월에는 디나모 키예프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리면서 유럽 클럽 대항전 모든 대회를 통틀어 프랑스의 최연소 득점자가 됐고 그때 했던 셀레브레이션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음바페 선수의 자신만만한 슬라이딩 팔짱 세레모니를 보여주면서 음바페의 후계자가 등장했다는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디 애틀레틱은 두웨이의 주요 플레이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했는데요. 먼저 두웨이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공격적인 자질입니다. 당연히 그는 많은 시간을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었고 특히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는 것을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왼쪽에서 수비수를 1대1로 제치고 크로스 패스를 올리거나 영리한 컷백 패스를 전달할 수 있었죠. 지난 시즌이 끝나기 전에 랑스와의 경기 바로 이 장면인데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그리고 스트라이커 D, 중앙 공격수 등 거의 모든 공격 포지션에서 뛰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은 특히 발이 빠른 그의 특성과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줄리앙 스테판 감독 체제에서는 더 깊은 중앙 미드필더, 중앙에서의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두웨이는 프로그레시브 캐리를 통해서 수비를 공격으로 전환하고 패스 코스를 확보하면서 팀 공격을 공을 전방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에서 90분당 평균 4.3회 이상의 프로그레시브 캐리, 공을 직접 몰고 올라가는 기록에 있어서 두웨이가 가장 높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두웨이가 최근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 경기에서도 미드필드직에서 전진하다가 팀 동료인 아르노 칼리모엔도의 경로에 맞춰서 패스를 오른쪽으로 보냈던 플레이가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두웨이가 어느 포지션을 가장 많이 소화했느냐인데 왼쪽 윙어 27%, 공격 미드필더 27%,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27%이고 오른쪽은 7%밖에 안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주로 쓰고 오른쪽을 기반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뛴다는 점에 있어서 두웨이가 오는 것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와 함께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각기 다른 장점을 발휘하면서 공격을 풀어가는 이강인 선수의 2선 파트너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 역할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그 자리를 맡을 선수로서 두웨이를 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웨이는 어린 선수지만 공격 능력뿐만이 아니라 경기 중에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도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두웨이에게는 경기의 수비적인 요소를 연마하는 교육적인 시간이 바로 지난 시즌이었다고 했습니다. 디나모 키예프와의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 과정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이 모나코와의 경기에서는 경기를 읽고 역습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줬는데요. 두웨이는 현재 프랑스 리그앙 일부 리그에서 3,000분 이상 출전을 하면서 19세 선수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출전 경험까지 했습니다. 아직 전체 시즌을 선발 출전으로 마친 적은 없지만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에서 보낸 첫 시즌에 34경기 중에 13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지난 시즌 스테판 감독 체제에서 보낸 두 번째 시즌에는 42경기, 전체 공식 경기 42경기 중에 25경기나 선발 출전하며 이 나이대에는 겪을 수 없는 정말 높은 수준의 경험을 했습니다. 두웨이를 프로파일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에버튼에서 막 떠오르던 어린
어린 시절 웨인 루니의 모습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그의 어린 나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컨트롤, 터닝 플레이, 드리블로 상체를 제치는 능력은 물론 멀리서 양발로 발리 슈팅을 때리는 등 정말 결정력과 추진력에 탄탄한 신체 조건까지 갖추고 있는 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에는 공을 등졌을 때 상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180cm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다리가 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무거운 터치에 반응할 수 있고 또 하이 터치 드리블러로 첫 터치, 아주 좋은 터치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한 번의 터치로 상대를 따돌릴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두에의 양발 드리블 능력은 우스만 덴벨레와 닮았다는 평가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두에와 비슷한 선수로는 조 윌로, 조시 다실바, 에베레치 에제 같은 선수들이 언급됩니다.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된 것이죠. 현재 두에의 프로필을 정말 많은 유럽 명문팀들이 선호하고 있는 3박스3 전형, 그러니까 3-4-3 형태에서 4명이 박스로 뛸 때의 10번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맡는 것. 이 공격 미드필드가 수비 가담과 압박과 그런 전술적인 모든 수행 능력을 소화하는 완전체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에 완벽히 적합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에 같은 경우에는 2022 17세 이하 유로 대회에서 프랑스가 우승할 때 10번 공격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는데요. 그때 7경기 중에 6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특히 우승을 차지한 결승전도 선발로 뛰었고요. 조별리그 첫 경기인 폴란드전에 2골을 넣었었는데 첫 번째 골은 페널티킥이었고 두 번째 골은 직접 프리킥 슈팅으로 넣었습니다. 즉 오른발 킥의 정확성이 매우 뛰어난 수준, 직접 프리키커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왼쪽을 기반으로 뛰기 때문에 바르콜라의 경쟁자가 왔다. 현 시점에서는 최전방에 무아니와 하무스가 원톱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새로운 공격수가 합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왼쪽에 두에가 주전, 바르콜라가 도전자가 될 것 같고 오른쪽을 덴벨레 선수가 주전을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 측면을 주로 맡아볼 것 같고 또 오른쪽 메짤러 자리에 지난 시즌까지는 에메리의 역할이 확실했지만 에메리가 부상 이후에 많이 폼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즌 개막전부터 당분간은 최소한 이강인 선수가 이 에메리의 자리에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의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강인, 파비안, 비티냐가 3미드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새로 영입된 네베스는 비티냐 혹은 파비안의 자리 혹은 에메리의 자리를 모두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결국엔 이강인 선수와 합을 맞출 미래 자원이다. 두에, 네베스, 이강인 이 3명의 선수가 에메리까지 포함했을 때 결국 파비안 선수가 황혼기로 나아간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결국 미래에는 이강인, 에메리, 네베스의 3미드로 구성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윌리안 파초도 왼쪽 센터백의 주전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베라우드가 백업이 되고 리카가 부상 중인 가운데 다닐루 선수와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인 우가르테는 올여름에 매각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 하키미, 왼쪽 풀백 누누 멘데스가 적극적으로 윙 플레이를 가져가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두에 선수 같은 경우도 측면에 배치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트라이커 위치를 소화하는 이런 형태 비대칭 3톱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강인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팀이 조금 더 수비적인 상황이라면 에메리 선수의 자리에 오른쪽 메짤라이자 플레이메이커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에와 이강인, 네베스 이 3명의 선수가 함께 합을 맞추는 경기들이 꽤 많을 수 있다. 경쟁자가 온 게 아니라 파트너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례 친선 경기를 비기면서 프리시즌 경기를 마친 파리 생제르맹은 한국 시간으로 8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에 르아브르 원정으로 리그앙 개막전을 치릅니다. 8월 24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몽펠리에와의 홈 경기로 리그앙 2라운드를 치르고 9월 2일 새벽 3시 45분에는 릴과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적 시장이 끝나고 챔피언스리그 1차 라운드 대진 추첨도 나오게 됩니다.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팀을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날지 또 자국 대회 전관왕을 이뤘던 지난 시즌의 결과를 음바페가 떠난 이후에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말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로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중원의 리더로 삼고 새로 만들 팀을 구축하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올 여름 유럽 축구 이적 시장과 한국인 유럽파들의 모든 소식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 최신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